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정보의 이동, 그치? 그런 것이 전자상거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거래 정보에 관련된 것은 보안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매자 시스템, 판매자 시스템 또는 금융회사, 결제사 시스템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 정보들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민감한 센시티브한 데이터들이잖아요. 개인 정보들이잖아요. 금융 정보 같은 것들, 이런 정보들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자상거래의 우리 보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전자상거래의 보안의 목적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기밀성, confidentiality, 인증, authentication, 무결성, integrity, 부인 방지, non-repudiation, 이와 같이 네 개의 원칙을 어기지 말아야만이 전자상거래 보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secrecy라고도 써요. 기밀성. 자,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confidentiality, security는 허가된 사용자만 거래 정보를 해독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거래 정보를 허가된 사용만, authorization, 허가된 사용자만 거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통제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거래 정보를 못 보도록, 보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거래 정보는 이제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개인 정보, 주문 정보, 지불 정보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허가된 사람만 그 정보를 보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그 정보를 못 보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전자상거래의 기밀성에 본다면 여러분들 개인 정보라든가 주문 정보는 누구는 볼 수 있어야 될까요? 판매자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불 정보는, 우리가 판매자한테 여러분들 카드 번호나 계좌 번호나, 암호나 이런 것들을 그 카드 판매자한테 보여줘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왜곡하거나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지불 정보는 판매자한테는 보여주지 말고, 지불 은행이라든가 지불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결제자 시스템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잘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제 기밀성. 기밀성에서 우리 많이 하는 거, 기밀성의 대표적인, 기밀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매자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거래 정보를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전달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암호화해야 되죠. 인크립션. 사이퍼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인크립션해서 암호화는 기밀성을 하는데 필요한 거죠. 암호화. 저 뒤에 가서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인증입니다. 인증.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전자상거래 보안을 하면 여러분들 이 전자상거래는 모든 보안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했잖아요. 시스템 보안도 아셔야 되고, 네트워크 보안도 아셔야 되고, 암호화도 아셔야 되고, 모든 걸 다 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 학기 내내 하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한 과목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강좌는요, 미리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웠다 치고, 이해하고 있다 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파트는. 아시겠어요? 전자상거래 보안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인증,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사전에 등록되거나 또는 사용이 허락된 사용자만 거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구매자의 정당한 구매자인지, 판매자가 정당한 판매자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인증 그러죠. 우리 많이 듣는 거 뭐야? 공인 인증서.
저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공인인증서라는 것도 있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그치?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증. 판매자가 누구고 구매자가 누구고 그렇죠? 결제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정당한 사람인지를 인증해 주는 거. 그치? 세 번째는 무결성, 인테그리티, 무결성. 거래 정보를 허가된 사용자만 변경하거나 그렇죠? 폐기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폐기한다는 거는 거래 정보를 허가된 사용자만 변경하거나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매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구매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도 구매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판매자가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면 안 되는 거죠. 결제 정보도 자기 마음대로 그 은행이 그거를 취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변경하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무결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 전자상거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는 뭐예요? 부인 방지, non repudiation. 그래서 이 부인 방지를 또 다른 데는 여기다가 뭐라 그래나요? 이런 거 배웠어요? 부인 봉쇄 똑같은 말이에요. 부인을 못하도록 막는다. 봉쇄 조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바깥에 못 돌아다니도록 격리 조치 되잖아요. 봉쇄 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봉쇄, 부인 봉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치? 아니다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치? 발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치? 부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실제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문서나 이런 거를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지. 그치? 야, 이거 맞지? 너 이거 네가 한 거 맞지? 네가 주문한 거 맞지? 주문서 네가 주문한 거 맞지? 딴소리 하기 없기다. 여기다 사인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인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사인한다는 건 뭐예요? 엉뚱한 소리 못하게. 그치? 부인하지 못하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짓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그거 뭐 해야 돼? 우리가 구매 정보를 여러분들 그 거래 정보를 그치? 내가 주문 정보는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판매 정보 내가 판매한 게 아니라고 그치?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지불 정보는 네가 지불 정보를 한 거다라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서명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이런 것들을 전자상거래 활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 같다.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 엘렉트로닉 커머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죠. 전자상거래 보안의 침해 유형을 보면 가로막기, 인터럽션, 전자상거래 쇼핑몰 시스템을 그쵸? 파괴하여 거래 정보 전달을 가로막는 행위가 있죠. 그쵸? 우리 거래를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죠. 그걸 갖다 우리 인터럽션, 그쵸? 인터럽트, 그치? 누가 어떤 것이 어떤 걸 연결한 상태로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 같다. 우리 인터럽트라고 그러죠. 인터럽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치? 철수하고 영위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치? 여기다 이야기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중간에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에 껴들어버리면 이거 갖다 인터럽션 걸렸다 그러죠. 가로막기가 됐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로채기, 인터셉션, 뭐를 가로채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거래 정보가 전달 도중에 몰래 도청하는 행위. 이걸 갖다 우리 뭐라? 스니핑. 킁킁킁 냄새 맡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스니핑. 도청하는 거. 그렇죠. 네트워크상에다가 흘러가는 데이터를 갖다가 그렇죠. 도청하는 거. 프락시 서버를 둬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있는 메시지가 B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직접 가야 되는데 직접 안 가고 A라는 시스템이 이 해킹 해놓은 일로 거쳐서 이 데이터가 일로 거쳐서 가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 프락시라고 프락시 서버라고 그랬죠. 프락시. 우리 지난번에 그 파이러스 갖고 해본다 그랬잖아. 우리 학교 오시면 한번 해볼게요. 가로채기. 그 다음에 변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modification. 그치?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자가 거래 정보를 변경하거나 파괴하는 거. 그치? 무결성에 관련되겠죠? 위조, fabrication. 허가되지 않은 자가 잘못된 거래 정보를 진짜인 양 속여서, 그치? 가장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걸 갖다 우리 위조라고 하고. 그쵸? 리피디에이션, 아까 여기 부인 있네. 리피디에이션 부인. 거래 정보 송수신자가 송수신 사실을, 물건을 샀다는 사실, 그쵸? 물건을 지불했다는 사실, 판매했다는 사실, 이런 거를 못하도록, 그쵸? 그런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행위. 그거 갖다 우리 부인, 리피디에이션. 그쵸? 이런 것들이 우리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보안의 침해 유형들이 되겠죠? 되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공개망. 인터넷은 암호화된 보안망이 아니잖아요. 그쵸? 공용망이잖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 그치?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전달해주는 거래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고, 그치? 안전하게 우리가 거래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거니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암호화죠. 엔크립션. 여러분들 소개 받으셨죠? 엔크립션. 자, 그래서 먼저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했어도. 자, 암호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칭키 암호화 기술,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픽 테크닉. 그 다음에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 non symmetric 크립토그래픽 테크닉.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암호화 기술이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 평문을 여러분들이 썼던,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내추럴 랭귀잖아요. 자연어를 갖고 이제 쓰는 거잖아. 알파벳이라든가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이용해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표기된 거, 이거 갖다 우리 평문이라고 그러잖아. 이 평문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평문을, 그치?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송신자가 자기만 그 비밀키를 가지고 비밀키를 생성을 해서 수신자하고 이 비밀키를 사전에 서로 약속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장을, 평서문을 너한테 암호를 시켜서 보낼 거니까, 그치? 암호를 시켜서 보낼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그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게 평서문이 아니라 송신자와 수신자만 비밀리에 아는 방법으로 암호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달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 암호문을 알아봐야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 키를 모르면. 그치?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뭐를 전달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신자가 그 암호문을 가지고 그쵸? 송신자와 똑같은 비밀 키로 암호문을 해석을 하면 원래의 평서문을 다시 복호화 시킬 수 있죠. 따라서 평서문을 암호한 키와 암호문을 복호한 키가 똑같은 것을 사용하는, 그치? 암호화 방식을 갖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대칭키다. 이렇게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한다. 대칭키다 방식으로 암호화와 복호화를 동일한 키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화 방식 또는 비밀키를 서로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거는 알고리즘은 뎁스 알고리즘, 여러분들 아시죠? 데이터 엔크립션 스탠다드의 약자인 뎁스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거.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또는 RES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도 있어요. 이건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이죠. 이거 자세히 공부하려면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있고 누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놓은 거죠.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하는 AES라고 하는 것도 있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게 철수가 영희한테 이렇게 얘를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낼 거야. 이 문장을 철수가 영희한테 저 문장을 이렇게 보낼 거야. 그럼 영희가 이렇게 받겠죠. 그럼 두 사람의 약속은 있어. 자, 이것은 뭐냐면 요 숫자가 되어 있는 거는 너는 영희야. 너는 숫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알파베트의 순서야. 알파베트는 우리가 A서부터 Z까지 26자죠. 그걸 0서부터 쓰면 25까지 되는 거죠. 그것을 대응할 거야. 대응 숫자야. 그런데 그 대응 숫자에다가 3만큼 더 더한 거야. 이런 뜻이죠. 그치? 그러면 영희하고 철수는 이 숫자는 알파베트의 대응수고, 그치? 실제 알파베트 값은 3보다 3을 더해서 이 숫자가 만들어지니까 영희는 어떻게 푸냐면 키를 알고 있으니까 영희는 여기다가 키는 자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키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럼 빼기 3 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장을 갖다 빼기 3을 하면 11, 14, 21, 그치? 4 이렇게 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알파베트 11번째 된 거는 L이고 14는 O고 21은 V이고 4는 E잖아. 그러면 영희는 철수는 영희한테 love라고 하는 그치? 문장을 보낸 거죠. 그럼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로채기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모르면 그치?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그치? 저 문장이 love라고 하는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철수와 영희는 그치? 이 암호의 방법과 그거를 푸는 열쇠는 같은 것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거 갖다 우리는 대칭형, 대칭키 암호화 기술, 시메트리 크리스토프 그래픽 테크닉이다 그러죠. 그걸 밤에서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평서문을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하는 키가 동일하지 않은 암호화 방식으로 공용 키로 암호화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하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도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철수고요. 철수가 영희한테 그치? 이게 영희예요. 영희가 철수한테 뭐를 요청했어. 철수야. 그치? 그러면 영희는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영희가 철수한테 뭐를 알려주면 이 암호화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 암호화 키를 알려줘야 돼. 인터넷에다 알려주든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보내주든 그치? 이건 공개된 거야. 누구든지 다 아는 형태의 공개 키야. 그런데 이 공개 키를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 그치? 그 복잡한 알고리즘은 우리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 하시면 보면 이 공개 키의 알고리즘은 모듈러 아리스메틱이라고 복잡한 수학식이라든가 지수 함수, 모듈러 연산이라는 오일러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산대수 같은 이런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암호야. 그러니까 이건 암호가 풀릴 수 없으로 아주 복잡해. 해석할 수 없도록. 그렇지만 영희는 이 공개 키를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비밀 키를 갖고 있는데 이 영희는 이 공개 키를 쉽게 풀 수 있는 비밀 키를 갖고 있어. 어떤 복잡한 계산식을 영희는 그걸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키를 갖고 있어.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개 키로 이렇게 해서 공개 키를 영희는 인터넷이나 이러면서 철수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철수도 않고 홍길동도 알고 이수일도 알고 누구든지 다 인터넷 공개된 거니까 다 알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공개 키를 가지고 철수는 평서문을 암호문으로 바꾸겠죠.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암호문을 가지고 전달을 하죠. 전달 속에서 누가 이 암호문을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없는 거예요. 복잡한 연산식으로 해서 암호가 됐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 암호문을 영희한테 전달을 해주면 영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기밀키를 가지고 평서문을 해석을 하면 영희는 철수가 러브를 보냈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RSA라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RSA. 이건 사람들, 이걸 고안한 사람의 이름이야. 리베스트, 샤머, 에들만. 우리 외워놓자고요. RSA, 리베스트, 샤머, 에들만이 만든 거다. 그 다음에 DP 헬먼이라고 하는 DH 알고리즘도 있어요. DP 헬먼. 통신 당사자 간의 비밀키 교환 방식을 DP 헬먼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거 말고는 엄청 많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뎁스 알고리즘,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RSA라는 게 있죠. 그거 우리 한번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직접 한번 해보면 백문이 불여일견, 그치? 안 해보면, 그치? 말을 하지 마, 그치? 백문이 불여일견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그쵸? https encode decode.com depth encrypt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대칭키 알고리즘을 하는 이 depth 말고도 많아요. 여기에 그쵸? 이것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사이트가 하나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열리고요. 하나 사이트가 열렸죠? 그쵸? 요 사이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평문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Death Encryption and Decrypt Onlin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가 평문을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평문을 넣은 거야. 알잖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죠?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잖아.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요거를 갖다 이제 뎁스 알고리즘으로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뎁스 알고리즘으로 그죠? 데이터 엔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하는 뎁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가 암호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크립션 스트링 그러면 암호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암호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는 것이 뎁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문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죠. 저 언본을 안 갖고 요 자체만 갖고 있다고 하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를 요 암호한 자체를 갖다가 인터넷망에 실어서 그치? 영희는 철수는 영희한테 얘를 보내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중간에 그치? 철수가 영희한테 보내는 중간에 저거를 가로채기 해도 저 뜻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서 영희는 다시 뎁스 알고리즘을 가지고 얘를 갖다가 그치? 얘를 갖다가 다시 받은 거를 이 메시지를 받은 거를 다시 디크립싱하면 얘는 영희는 다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문자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인크립션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뎁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암호화 되겠죠. 그렇죠? 엔크립션 되겠죠. 그렇지? 그럼 이건 누구든지 모르잖아. 이걸 갖다 우리 디크립션 하면 이렇게 다시 그렇죠? 컴퓨터 정보과 보안 전공 학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보이겠죠.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뎁스 알고리즘에 의한 거 여러분들 한번 이 동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그치 동영상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도 입력해서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문제점은 뭘까요? 이 암호 알고리즘의 키를 서로 키가 알게 되면 그죠? 시큐리티 키를 알게 되면은 그치 키가 노출되면 이 암호문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뎁스 알고리즘, 대칭키 알고리즘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RSA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쵸? 리베스트, 샤머, 애들만이 만든 RSA에, 그쵸? RSA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이트가 하나 있죠? 여기 사이트, 그쵸? 여기 클릭하시면 또 사이트가 하나 열릴 거예요. 직접 해보면 그래도 쉽게 볼 수 있잖아,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RSA의 키는, 뉴키 이렇게 제너를 하면 새로운 키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키 사이즈가 1024야. 보세요. 1024. 512 그러면 요 크기가 더 적겠죠? 이렇게? 그쵸? 1024 그러면은. 그치? 그러니까 이 1024의 경우의 수를 따지려면 상당히, 그쵸?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게 개인 키예요. 그치? 영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 그리고 영희가, 그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공개한 얘가 공개 키야. 퍼블릭 키야. 키가 두 개야. 프라이빗 개인 키와 퍼블릭 키가
두 개야. 우리 대칭형에서는 키가 하나였다 그랬잖아. 비밀 키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퍼블릭 키는 인터넷에 공개돼서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치? 키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는 영이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철수야, 너 나한테 뭐 보낼 때는 우리, 그치? 요렇게 퍼블릭 키를 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여기다가 철수가 이제, 그쵸? 입력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치? 누가? 철수가, 철수가 여기 퍼블릭 키를 가지고 얘를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그치? 입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암호화 시키겠죠. 그럼 요게 철수가 영희한테 보내주는 공개 키를 이용해서,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결과예요. 이해되셨어요? 암호화된 결과. 그러면 이 결과를, 그치? 인터넷 네트워크에 실어서 영희한테 전달해 주는데, 누가 가는 도중에 이걸 보면, 그치?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걸 못 풀어요. 쉽게. 아시겠어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풀어요. 혹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거 풀는지는 모르지만 못 풀어요. 그쵸? 그래서 전달을 해. 그러면 우리 영희는 철수가 보낸 거라고 했잖아. 영희는 여기 암호문을 갖다가 사이퍼죠. 암호문을 갖다가 다시, 그치? 자기의 개인 키로, 그쵸? 디크립션 하면 이와 같이 안녕하세요라고 보이겠죠. 그쵸? 그치? 이렇게 보내면 다시, 그치? 공개 키로 암호하면 요게 컴퓨터 정보과 학생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라고 본 게 공개 키로 암호한 거죠. 다시 요거를 풀으려면 비밀 키로 풀으면 이렇게 다시 원위치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 이게 뭔 거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 수 있죠. 되셨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됐고, 우리 예, 그럼 이제 암호화 방식은 우리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대칭키 암호화 기술,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이 있다. 자, 기밀성 측면에서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정보 당사자만, 둘이 비밀 키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치? 그치? 암호문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죠? 못 보게 할 수 있죠?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죠. 수신자의 공용 키로 암호화된 것을 수신자의 개인 키로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밀성 유지할 수 있죠? 아무나, 그쵸? 못 보는 거죠? 수신자의, 그쵸? 개인 키로만, 프라이빗 키로만 갖고, 그쵸?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는 인증이에요. 상대방 비밀 키가 자신의 것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인증이라고 하고요. 그쵸? 개인 키는 키짝의 주인만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인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서 인증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무결성. 우리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해시 함수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해시 함수가 생성되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활용하여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무결성. 아시겠어요? 그치? 우리가 여러분들 암호화된 거를 갖다가 복잡한 암호화 같은 거 고칠 수가 없잖아. 평문을 알아야지 고칠 수 있잖아. 그치?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치? 해시 함수가 생성되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활용하여 무결성을 보장할 수도 있고요.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부인 방지할 수 있어요. 부인 방지. 그쵸? 내가 암호문을 보냈잖아. 비밀키를 보냈잖아요. 비밀키를 보냈는데, 네가 보낸, 나하고 약속된 비밀키를 이 암호문을 해석을 하면 네가 보낸 게 확실하잖아. 그치? 만약에 이걸 못 풀면 부인할 수 있어도 두 사람이 비밀키가 똑같은 거 갖다가 하면, 네가 보낸 거, 네 키가 알려준 대로 내가 하니까 복구됐으니까 네가 보낸 게 맞잖아 라고 부인 방지 못하죠. 인증과 마찬가지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암호화의 한번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대칭키, 비밀키 암호화 기술. 그렇죠. 대칭키 암호화 기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이요. 그치?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하는 키가 같다 그랬어요. 비대칭키는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하는 키가 서로 다른 거죠. 암호화하는 키는 퍼블릭 키로 하는 거고 복호하는 프라이빗 키로 하는 개인 키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대칭키로 한다고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암호화 시킬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암호화해서 여러 사람한테 보낸다 그러면 세 사람한테 보낸다 그러면 각각 세 사람한테 다 뭐를 전부 다 비밀키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100사람한테 보낸다 그러면 이 비밀키를 100사람한테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키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키는 대칭키는 우리 알고리즘 할 때는 키가 n에 n-2의 2로 나눈 만큼 이만큼 있다는 거 엄청 많다라는 거야. 키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비대칭키는 그런 거를 해서 여기서 공개키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따라서 우리 비밀키 방식에 의해서 관리할 키는 2의 n승만큼 2 곱하기 n개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요. 암호화 및 복호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쉽잖아. 그냥 우리 똑같은 키로 갖고 하는 거니까. 그죠?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빨라요. 그치? 근데 비대칭키를 갖다가 암호화를 하면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공개키로 하는 걸 갖다가 열어서 개인 키로, 그치? 그거를 다시 복호하려면은 알고리즘들도 복잡하고요. 그치? 복잡하고 그거를 디크립션하는 절차도 복잡해요. 키도 복잡하고요. 따라서 상당히 느려요. 그러니까 긴 형태의 메시지를 비대칭키 암호화로 갖다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야말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100배가 느려요. 대칭키보다 100배 이상이 느려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긴 거를 갖다가 할 수 없죠. 아시겠어요? 응.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거 갖다 이제 많이 뭐를 하냐면요. 긴 문장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칭키로 암호화를 시켜요. 이렇게 대칭키. 그럼 이 대칭키로 암호화를 시키면 암호문에다가 키를 같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비밀키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대칭키는 비밀키만 공개키로, 그쵸?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키만 암호화 시키고, 그 받았을 때 0이, 뒤에서 얘기할게요. 받았을 때 0이는, 그쵸? 이 키만 자기의 개인 키로 복고화 시키면은 비밀키가 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럼 이 비밀키를 가지고 철수가 보낸 문장을 해석하면 될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짧은 것들만 암호화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비대칭키 암호화예요. 근데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공개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개키. 공개키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거잖아. 누구도 알 수 있는.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 퍼블릭키, 이런 키를 가지고 나한테, 그쵸? 암호해서 보내십시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그 공개키가 정당한지를 어떻게 인증을 해? 그래서 그 공개키가 정당한지를 인증해주는 인증센터가 있어요. 공개키 인증 메커니즘이 있어. 그렇다 우리 공인인증서라는 거죠. 공인인증. 이거는 퍼블릭 키가 맞다. 퍼블릭 키가 맞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야.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공인인증서. 자, 우리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비밀키 암호화 기법과 단일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뎁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이중키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RSA 알고리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되셨어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치? 거래 정보를 주고받거니 해야 되는데, 전자상거래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그 전자상거래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해야 되잖아요. 물론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다, 그치? 예, 다 할 수 있어요. 암호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화 기술과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세히 아는 것은 이 강좌의 목적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거고, 배웠다고 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2교시도 우리 잠깐 여기서 멈추고 잠깐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쵸? 잠깐 쉬겠습니다.